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2분 약간 넘게 남아있네요. 양쪽 지수 확인해 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이었고 앞서서 우리 증시 2거래를 연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 움직임 나타낸 데 따른 부담감 엿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하면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0.03%의 상승으로 1포인트 미만의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2479.92, 2480선 부근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면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이 되는데요. 어제장 저항에 부딪혔던 2500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오늘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코스닥이 상당히 좀 화려한 시세를 내뿜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28%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742.72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오르면 4거래일 연속된 상승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지난 11월 달 형성이 돼 있던 746선입니다. 여기에는 또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의 이 상승 직전 고점 돌파 타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 좀 눈에 띄고요.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중소형 건설사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오늘도 진흥기업이라든지 동부건설 이쪽으로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이 이쪽으로 또 불이 붙네요. 지금 주유소에 가보셔도 무연 휘발유 없는 곳들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석유 도소매하는 업체들 오늘장에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이 약 6에서 10% 정도, 중앙에너비스는 15%, 한국석유가 11%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한국석유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 다소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랬고 소강구면이 되지 않을까, 앞서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엿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지표도 오늘은 좀 잠잠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오늘 밤 미국에서 뇌전증 학회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임 쪽으로는 신작 모멘텀, 이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고, 또 엔터 쪽으로는 방탄소년단의 RM 솔로 앨범 예정돼 있다. 뭐 이 정도 일정, 앞서서도 좀 일정 체크해 드렸는데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양시장이 마이너스권 불이 들어오네요.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꽤 밀립니다. 전고래일 대비로 0.5% 하락하면서 2467.4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2480선에서 한 번 더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선 뚫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장 또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파란불 들어옵니다. 740선 언저리 맴돌면서 출발하는데 0.19% 하락으로 739.1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르게 약보합권 출발하고요.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이 매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쌍끌이 매수가 양시장 나란히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은 정반대로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고요. 기관도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대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460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8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51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21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35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 250억 정도 소화해내서 포지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파는 쪽이 외국인으로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현재는 1000계약 정도, 1600계약이네요. 1600계약. 금액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팔면서 출발하고요. 개인이 소화해내면서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 주도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이 좀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수급구도 형성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도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475억 원 정도 추려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가량의 매도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시죠. 철강금속입니다. 0.89%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의료정밀과 유통, 전기전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1% 넘게 밀리는 섹터는 아직은 없고요. 반면 좀 선방하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상승 업종이 없습니다. 고르게 다 눌려있는 상황 조정받고 있어서 상승 섹터가 지금 서비스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가고는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전 업종 하락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떨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LG화학하고 네이버가 강보합권 정도를 나타낼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장까지 양호한 움직임 나타냈던 삼성전자가 4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돼 오늘장 1% 정도 조정받고 있고 하이닉스도 1%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여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은 밀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LG화학은 오르는데 삼성 SDI는 또 하락해서 그 내에서도 희비 엇갈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주들은 어제 성장주들 쪽으로 맥이 들어가면서 양호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또 네이버 카카오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2종목밖에 안 되네요. 카카오 게임즈하고요. 펄어비스, 게임주가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보합권을 기록하는 걸로 봐서 SM도 플러스권이고 게임 엔터 이쪽으로 다소 좀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323개 종목이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700여 개 가량으로 집계되면서 3분의 2 정도가 밀리고 3분의 1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300원 선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재차 오름세 나타내면서 1,300원 선 초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원 80전 오른 1,303원 50전에 출발하는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특징주 잡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소 좀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정도까지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오늘 치기공 업체, 임플란트 업체들이 강세인데 뭐 특별한 지금 뉴스를 뭐가 있나 봤더니 뉴스는 없어요. 지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1% 초반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 레이언스가 지금 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덴티움이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일단 뭐 레이언스 관련해서 뉴스도 좀 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치기공 업체 주가들을 잠시 한번 보면은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뭐 실적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괜찮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괜찮았고, 레이언스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뉴스 있나 찾아보고 이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언스도 치과 치료 이쪽이었군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화장품 쪽이 뭐 LG 생활건강도 오르고 아모레 쪽도 오르고요. 뭐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이지한물, 토니모리, 뭐 코리아나, 연우가 오늘 13% 정도 용기 쪽이죠. 이제 오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베이징이 이제는 자가격리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봉쇄 완화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죠. 중국 쪽 정부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정부 쪽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지방 정부 쪽에서 이제 뭔가 좀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정부 책임론은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런 봉쇄에 관련된 불만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유화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오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여행주들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3.6%, 모두투어도 오르고 있고, 이제 다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와 관련된 그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은 한동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격화된다면은 이제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겠지만은 지금 시위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안감보다는 아무래도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묻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쪽 봉쇄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단지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눌린 구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행주들도 뭐 좀 지난번보다 한참 빠지긴 했지만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저는 이쪽에는 단기 매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여행 이쪽 다 강세 움직임 나타내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고 계셨어요? 네, 태양광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주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명에너지가 거의 한 8%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뭐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대명에너지는 어떤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체의 주식들을 보면은 어제는 이제 소폭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주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역시 IRA 법안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 태양광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15% 정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주식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주식들은 그동안에 소폭 움직임이 좀 등락을 거듭했는데, 앞으로 뭐 실적, 미국 시장 괜찮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 태양광 업체들은 좀 빠지면은 주가 박스권에서 당분간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여가지고, 빠지면 매수, 오르면 매도,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또 미국 증시에서의 움직임과 연결 지어봤고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수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쪽이 지난번에 이제 네옴시티권으로 올랐다가 조정권에 들었고, 그 이후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 사실 살살 요 근래 며칠 동안에 좀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동아화성이 오늘, 이제 481선을 도전을 이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SPL셀도 오늘 뭐 1.4% 정도 오르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온 형태. 두산 퓨얼셀도 뭔가 좀 이제 뭐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퓨얼셀자 붙은 쪽에 이제 범한 퓨얼셀도 있는데, 이쪽은 좀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은 좀 저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연료전지 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동아화성의 동아퓨얼셀, 또 이제 S퓨얼셀 있고 두산 퓨얼셀 있는데, 이 셋 중에 지금 현재 실적가 시장이 제일 높은 쪽은 두산 퓨얼셀이죠. 내년도에 이제 칩스 저기 되고, 또 정부 쪽에서 어쨌든 두산 퓨얼셀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S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수소 발전이 가령 이제 뭐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간다든가 이제 그랬을 적에 제일 유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동아퓨얼셀이 지금 기술 개발이 상당히 좀 이제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요 세 종목을 저는 주로 탑3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내년도에 칩스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군도 자세하게 봐주시네요. 다음은 최현재 전문가님. 네, 오늘 콘텐츠 업체들이 그래도 조금 선방하고 있어요. 중국 관련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런 주식 움직임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넷플릭스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한 3.7% 정도 올라가지고 그것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 상승하고 있고, 에이스토리도 지금 한 강보합권, 사마 네트워크스도 1% 상승,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한 3.5% 상승. 역시 OTT 관련 이런 콘텐츠 업체들은 정부에서 이쪽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고, 세제 지원도 같이 이제 곁들여 주기로 하니까 중국 관련 그런 이슈들도 있고,
좋은 모습 움직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약한데 이쪽에 틈새적으로 지금 오전에 시세가 나오는데 오후까지 좀 유지될지는 봐야 되지만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향후에도 광고 요금제 때문에 뭐 주가 움직임은 넷플릭스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같이 연동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쪽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추천주 A스토리 나오기도 했었죠.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시각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메타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CES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쪽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연말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늘 선익 시스템이 2.5%,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죠. 아마 대장주니까요, 전체에.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코세스 같은 경우도 흐름을 지금 잃지 않고 상승 중에 있고, 하드웨어 쪽이 좀 먼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뭐 자이언스텝이라든가, 뭐 또 맥스트라든가, MP도 요즘에 좀 올라와서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고요. 덱스터도 올라온 이후에 이런 흐름이라면 뭐 흰 모으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12월 달에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선익 시스템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좀 쉬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단기 매매는 연말에 충분히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메타버스 꾸준히 주목하고 계시군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연초에 모멘텀까지 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신규 전문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 전반에 걸쳐서 오늘 강한데 이쪽 봤고요. 그리고 수소 섹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봤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 콘텐츠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이 오늘은 밀릴 건가 봅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좀 버티려는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9% 정도까지 밀리면서 2,45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2,500이 정말 단단하네요. 어제 장중에 한번 저항에 부딪히니까 확실히 좀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 하락하면서 740선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나온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가 치과 치료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료 기기 쪽이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용 쪽도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미용 쪽에 클래시스가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윈텍이라고, 원텍이죠, 원텍. 원텍이 요즘 상당히 차트 보시면 11월 달, 10월 달 이때부터 굉장히 강한데 올리지오라는 기계 만드는 그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슈링크하는 업체, 올리지오 만드는 업체 이런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요. 비올도 근래 들어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네요. 어제 비올이 6%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트를 위쪽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1월 수출에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소식에 어제도 강세, 오늘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 비올, 루트로니 강세인데 파마리서치만 지금 조금 소폭 약세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피부 미용 업체들 추천 많이 드리고 했는데, 역시 실적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쪽에 계속 고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적이 조금 편차가 만약에 있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고성장 산업이고,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예전보다는 조금 빠져 있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좋지만은 조금 주가
조금 쉬어갈 때 매수하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역시 뭐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뭐 비올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은 다 저는 어느 종목을 사도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치료, 미용 의료기기 이쪽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다고 하네요. 계속 긍정적인 관점 다만 따라가지는 말자. 조정 시에 접근 가능한 번역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오늘장 유일하게 지금 보통주 가운데서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급성 췌장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약의 이 A상에서 지금 장기 부전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지금 임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좀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녹십자 그룹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이 20% 정도의 오름세고요. 녹십자 MS도 약 8%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신약하는 업체 위주로 보자. 신기수 전문가님이 늘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오늘장 제약 바이오 쪽의 움직임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연말에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1월 달에 이제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저는 연말 장세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대형 섹터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들이 올 겁니다. 그럼 매기들이 그쪽으로 붙을 때 아무래도 재료가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붙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사이즈 큰 종목들보다는 사이즈 작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탄력 있게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SCM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오늘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쉬는 구간이 옵니다. 조정 구간이 오게 되면 조정 구간에 잡아주면은 2차 파동을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늘 생각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접근을 하시고, 제약바이오 쪽에 뭐 이제 단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의 어떤 나중을 생각하면서 잡아가면 제약바이오 쪽은 그 모멘텀이 언제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기가 붙으면서 출발을 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형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꼭 참가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번 12월 달에 좀 잡아 나가는 이런 정도의 이제 전략들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쉬는 건지 아니면 재료 노출되고 꺾이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고 눈여겨보셨던 분들도 쉬는 타이밍에서는 뭔가 좀 망설여지실 텐데 요거 구분하는 팁이 있을까요, 신규 전문가님? 그거는 이제 뭐 경험이고 차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없으시면은 제약바이오 하지 마셔야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쪽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쪽 섹터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유소 가보더라도 무연 휘발유가 없는 경우들이 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업이 좀 진행되고 있죠. 물론 시멘트에 한해서 개시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일단 화물연대에서 이 부분을 수긍해 가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중앙에너비스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석유자 붙는 종목군들 오늘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아까 했듯이 뭐 석유 관련 업체들이 전부 강세인데, 이거는 뉴스 계속 체크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뭐 어떻게 보면 해결이 난다고 하면은 매도 물량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될지 단기로 끝날지는 솔직히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뭐 뉴스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밀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2% 넘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의 약세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경계감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만 코스피가 올라갈 텐데,
오늘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오를 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오르고 코스피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빠질 때 보면은 코스닥이 하락폭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 근래 보니까 코스피 쪽이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위쪽이 상방이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수 관련주인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사이즈 큰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매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아래쪽으로 자리를 아예 잡아버리느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에서 또 잡아 올리면서 상당 기간 좀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는 좀 좁은 박스권을 좀 뭐 달리면서 지수가 빠질만 하면은 이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잡아주고 지수가 또 오를만 하면은 살짝 좀 누르고 한 형태로 박스권을 뭐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분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중국 소비 콘텐츠 쪽 체크를 해주셨죠. 크로스 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쪽보다 중국 소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중국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 뭐 여행주들 이쪽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 정책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중국 관련주들 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 코스맥스도 뭐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어떤 일부 지금 모든 걸 한꺼번에 풀지는 않지만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 나중에는 이제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단기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히 뭐 호재성 뉴스가 요즘 좀 많이 없는데 이쪽으로 테마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 뭐 저가항공사들,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여행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주, 호텔 신라도 봐야 되는데 이제 호텔 부분에서는 실적이 다 회복을 했어요. 이제 결국에 면세 부분 쪽에서의 실적만 회복만 남았는데 중국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방역 해제 완화가 되면은 중국 사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이 대규모로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미리 주가 선반영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호텔 신라 밸류에이션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75,000원이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주가 사도 결국에는 막 9만 원 정도, 뭐 많이 가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결국에 엔데믹 구간에서는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뭐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차트상으로 다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미디어 콘텐츠 쪽입니다. 시장 대비로는 이쪽이 강한데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강한 쪽은 웹툰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뭐 DNC 미디어가 현재 10% 정도의 오름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8%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터 콘텐츠 쪽에서도 유난히 좋고요. 제작사 쪽으로는 사마네트웍스나 뭐 이쪽이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IHQ는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주요 주주들 지분이 많이 주면서 20%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종목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엔터 콘텐츠 쪽 분위기 좋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예, 일단 그 엔터 콘텐츠 쪽에는 이제 콘텐츠 쪽은 아무래도 그 내년도 이맘때가 12월 달이 항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신작 그냥 콘텐츠를 안고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영화 제작사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그 웹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작 게임도 마찬가지고 신작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딱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항시 요맘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컨텐츠 업체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특히 요 근래에 이제 그 공중파에서 지금 K 웹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웹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웹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이제 뭐 DNC 미디어라든가
대형 미디어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2차 파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파동이 이제 그 피크를 치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기는 조금 늦은 감이 좀 있고요. 단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매도자를 조금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온 듯 보이고 드라마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는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많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내년도에 OTT발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뭐 갖고 있고 A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마 네트워크스도 내년도에 확정된 게 알려진 것만 한 4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키스트도 요즘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그 제작사별로 내년도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여전히 이쪽은 투자가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분들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 그래서 데모 보겠습니다. 현재 데모가 3% 정도의 오름세 4%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한 2% 정도. 그런데 이런 종목분들도 사실 윗꼬리는 달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뭐 유신이라든지 같이 움직였던 종목분들이 아직은 반응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분들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지 아니면 섣부른 기대는 위험할지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뭐 데모를 비롯해서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등락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데모가 지금 강세고 그런데 저는 이제 주가의 현재 움직임, 현재 위치에 있는 지점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뭐 진성TC 한번 잠시 예를 들면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염려되는 종목들은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 푸틴이 뭐 정상회담 안 할 이유 없다, 피할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별로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좀 더딘 모습. 데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굳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은 별로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도 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주가 많이 좀 빠져 있으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지점에 있으면은 주가는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는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